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지루한 뉴스는 잊어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에요.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사탕 새로 사왔어요. 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사탕이 아니고 기대해 주시죠. 뭔가 크네요. 젤리입니다. 젤리. 네, 살살 녹는 젤리.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도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이 백운규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증거 인멸 뭐 그런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이미 증거를 인멸한 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돼 있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 여당에서 이제 검찰을 맹 비판했습니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맹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한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 이렇게 최인호 수석 대변인에게 물어보자 네 주도한 분 아니냐 주도한 분이시잖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한 청취자께서 사탕 말씀드렸더니 배종찬 소장께서 유통기한을 좀 확인해 보래요. 네. 유통기한 이거 괜찮습니다. 아니 몇 달 남았어요. 그냥 뭐 먹고 살면 되죠. 그렇죠. 네. 유통기한은 가급적 지키는 게 좋겠죠. 그럼요. 뱃속에서 유통기한이 늘어나더라고요. 됐어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정책에 대한 수사는 안 돼. 이렇게 못 박았죠?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박범계 장관은 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그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소상히 보고받지 못했다라며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수사를 아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번 케이스가 매우 이채롭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수사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탈원전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지난번에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언론 앞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월성 원전 그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검찰 입장은 어때요 지금? 검찰은 좀 뭐 논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구속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검찰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게 이 영장 기각이 되는 순간 물론 이제 별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의혹 수사에 대해서 일단 제동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고 여론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이 검찰 관계자는 아마 대전 쪽인 걸로 보입니다.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또 수사해 나가겠다는 거고.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배 소장도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응답하라 2021 할 때 한 줄 평을 뼈 때리는 한마디 하면 김경래 PD가 너 정말 이럴 거냐? 못난 놈 이런 효과 틀어주는 거 납득이 돼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응답하라 2021의 경우에는
우리 상암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원으로 펼쳐지고 있는 장이거든요. 상당히 학생들의 동심에도 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래 PD님 사랑합니다. 그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정말 더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아니 그 허리케인은 시시각각 개편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고검이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 법무부가 그 지난해 2월에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그 윤석열 총장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서울고검이 수사를 한 결과 그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뭐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이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는 게 서울고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을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감동과 울림이 주는 평이 안 나와서 제일리는 새로 사왔는데 드릴 수가 없다는 약간 점. 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옹. 아니 멋진 평론을 좀 울림의 소리인데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쟁점이 지금 뭘로 떠오르고 있어요? 뭐 정책에 대한 쟁점보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본회의에 병가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황희 후보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했어요? 결과적으로 뭐 본인이 가족여행 간 것은 맞고 이것은 이제 부적절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의혹은 생활비와 관련된 건데요. 이 황희 후보자가 이 월 생활비가 60만 원이다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3인 가족의 월 생활비가 60만 원밖에 안 나오냐라는 의혹이었는데요. 이 논란이 제기가 됐을 때 황희 후보자가 처음 나왔던 반응이 아껴 쓴다라는 해명이었거든요. 뭐 미용실도 안 가고 뭐 자녀의 머리도 배우자가 잘라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해명이 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라고 황희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제 생활비 지출이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집세나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이 신용카드 결제액만 딱 놓고 그거를 12달로 나누니까 60만 원이 나온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통장이 50여 개에 가깝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소액 계좌로 통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안 왔어요?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계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계를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황희 후보자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겁니다만 이 정책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철학을 듣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 황희 후보자 그러면은 조선시대 황희 정승이 떠올라요. 그죠? 네. 한 방송에서도 황희 의원과 또 황희 정승을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배 수장님 황희 정승이 임금이 누군지 알아요? 세종대왕 아닙니까? 맞네. 이야, 통찰하고 계시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야, 이 제일리 갑니다. 제일리. 네. 평화까지 올려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성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이죠. 세종대왕 맞습니다. 그거 어려운 건데. 아주 어려워요. 네. 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상 파악을 해야 될지. 누가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 사람 진성준 의원과 작년에 같은 지역구에 나왔던 분들 선거에서 강서구에서 맞붙었거든요. 근데 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유튜브에서 이 진성준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유튜브 김태우 TV에서 2016년 7월이니까 자 이때는 진성준 의원이 의원 시절이 아닐 때입니다. 자 7월이니까 여름이죠. 네. 이때 원외 시절에 진성준 의원이 운영을 했던 강서 목민관학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A 씨의 제보를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해명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기 위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결단코 아닙니다. 네. 당시 해변에는 이 목민간 원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서객들도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와 경쟁했다 낙선한 김태우 씨가 소위 제보자를 인용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가짜 뉴스를 방송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 뉴스는 또 다른 극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가 확산됐다라고 밝혔고요. 이들 방송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이제 이 여름에 요 해변인가요? 이 물놀이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과 이 성적인 차원의 이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법적인 책임 묻겠다 그러니까 재판이 만약 벌려지면 네. 다 나오겠군요. 좀 그렇죠. 지켜보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정상 기자 오늘 네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나 김진애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맞붙었는데요. 네. 두 사람 중에 김진애 의원이 열린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66.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33.6%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진애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이 거품에 도취되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이기고 또 안철수 후보 신기루를 걷어내겠다. 그리고 특혜 인생 나경원 후보가 서울을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열린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단일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이제 물 건너가겠네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요. 김진애 대표하고 그럼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우상호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김진애 후보도 이 단일화의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김진애 의원이 본 경선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되면은 의원직을 내놓는지 또 그 의원직을 그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개성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그 후보로 이제 본 후보로 등록이 되면은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상 기자 제일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즉석에서 그냥 쭉쭉 대답을 잘. 절대 진행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조 질문을 드렸을 뿐. 진행 욕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인데요. 정부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 검토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검토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예방 효과가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믿을 만한 백신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최근 존슨앤드존슨 얀센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뉴스인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5 백신과 관련해 V 백신과 관련해서 변이라거나 다른 백신 공급의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백신에 대한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물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요한 이유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를 계속하겠다라고 열어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이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만큼 예방 효과가 최근의 의학 저널지에 실린 걸 보면 효능이 91.6%, 아스트라제네카의 7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러시아 백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만만히 볼 것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쯤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백신 뭐 시작하겠다고 그랬을 때 세계에서는 좀 그렇죠. 차가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워낙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임상 시험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어떻게 백신을 공급하려고 그랬냐. 그런데 논문에도 실린 거 보니까 91% 효과를 보인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백신 도입을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50여 개국이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한 백신이 아니겠느냐. 또 러시아가 의료과학 기술은 상당히 또 발달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스푸트니크 V라고 읽어야 돼요? B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아마 러시아어라서 다르긴 할 텐데 V 우리로 치면은 V 아니겠습니까? V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B가 맞다고요? 이따 끝나고 확인해 봐야죠. 가수 B는 아니고요. 스푸트니크가 저기잖아요. 러시아가 발사 세계 최초 인공위성. 그렇습니다. 57년 10월 4일 날 발사가 돼 갖고 이듬해 1월 4일 날 우주에서 소멸이 됐거든요. 러시아 말로 스푸트니크가 뭔 뜻인지 아세요, 두 분? 희망? 희망? 도전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반자라는 거예요. 여행의 동반자. 스푸트니크. 내 인생의 동반자. 야, 다른 백신들은 언제 들어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이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이 코백스에서 확보한 화이자 백신이 있는데 이 설이 지나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2월 중순 이후로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2월 15일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고. 네, 아마 그 다음 주 정도. 그 다음 주? 네, 22일 주 그죠? 마지막 주쯤에. 21대가 있는 그 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 75만 명분이 24일에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6일부터 접종에 나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첫 접종이 시작될 것 같다. 네네.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어요. 네, 오늘의 살짝 퀴즈입니다. 퀴즈가 여기에서 나옵니까? 살짝 퀴즈입니다. 네. 뚱커벨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었을까요? 1번 이낙연 대표, 2번 이재명 지사, 3번 정세균 총리. 몇 번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유력 대선 후보들이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다. 이낙연 대표는 알라스카나 기본소득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홍남기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혼자 퀴즈 내고 혼자 다 답을 내고. 근데 심지어 보기에 정답도 없어요. 보기 민망하네요. 안 해요. 노력상. 네, 젤리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젤리 좋아. 청취자분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훈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월 지급을 주장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 어때요? 가능성이? 네, 어제 YTN 인터뷰에서 이 4차 재난지원금이 3월을 넘기지 않고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 많은 분들이 이 자영업자분들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을 논의한다라고 해도 3월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하되 이 3월 지급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월은 어려울 것 같고 4월 달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현재 전망 그렇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5362 청취자께서 왜 자꾸 구정이라고 해요? 설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누가 구정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그러면 한 명 남았네요. 네. 제가 구정이라고 그랬다고요? 저도 구정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구정. 설입니다. 하여튼 설. 압구정이겠죠. 그러니까 청취자분께서 설이란 말을 많이 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네. 뭘로 읽어요, 그러니까? V 쉽게. 네.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 90%가 넘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백신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자, 스푸트니크 V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백신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자고 오면 뚱블리 정상 기자. 네네. 차가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많고 요즘도 지금 명절 앞두고 차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워라 그러나요? 네, 그렇죠. 나라가 들어가 있나요?
전쟁 같은 힌트네요. 참 애쓰십니다 우리 배 소장님. 예. 한 청취자께서 러시아 최초의 인공위성까지 알고 있는 사회자의 해박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휴대폰으로 다 찾아보면서요. 짧게 하시죠. 컨닝한 거예요. 예,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